시청자, 정치의 십당입니다. 오늘 정청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예고한 것은 초안이라 생각하면 된다. 오는 20일 모든 국민과 함께 두 법안에 대한 국민 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정부 입법 예고안은 수정될 것이다. 최종적인 표결은 국회 입법부에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관심과 토론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민 토론을 거친다면서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여기에 특수부 검사 출신인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중수청 법안은 구조를 검찰청과 비슷하게 하고 검사들에게도 상당 부분을 옮겨가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권한남용의 여지는 없애고 수사권은 강력하게 남기자는 취지로 설계된 것인데 이러다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면 아예 중수청을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굳이 행안부 산하의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을 따로 둘 필요가 있느냐? 만약 검찰이 가졌던 그 영향력을 보존하기 위해 강력하게 만들지 않을 거라면 굳이 국가수사본부와 별도로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없고 중수청을 강력하게 만드는 경우는 제2의 검찰청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역시 중수청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중수청을 강하게 만들면 제2의 검찰청이 되고 약하게 만들면 국수본과 다를 게 없으니 중수청을 없애고 국수본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 국수본에 법률 지원 기능과 심의기구를 붙이자는 이야기다. 즉 민주당안을 기본으로 가자는 주장입니다. 없애도 문제 만들면 더 문제라면 그냥 없애자는 결론.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현재 겸공, 매부쇼 등에서 나오고 있는 정보들을 보면 중수청 견제는 매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기표 의원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한동훈 제명 확정을 잠시 미뤄두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박은주니까 나경원처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장동혁의 단식 명분은 통일교 특검과 공천자금 관련 김병기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김병기 강선우 건은 어제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통일교 특검에는 신천지를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입니다. 듣다 보니 빠질 건 빼고 할 건 하자는 아주 선택적 정의입니다. 민주당은 신천지 포함,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신천지 미포함이라는 점 외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명분도 약하고 들여다보면 신천지 비호 단식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명분이 부실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는 게 단식입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동훈 제명 문제로 국민의힘이 갈라진 가운데 한동훈 공격에 앞장섰던 장예찬이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장예찬은 낙선했지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벌금 150만 원을 상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받으며 기사회생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은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심의 무죄 판단이 잘못됐고 1심의 유죄 판단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허위 학력 기재 부분을 보면 장예찬은 유럽트 응용과학대를 중퇴했습니다. 그런데 장예찬은 네덜란드 어쩌고 저쩌고 음악 학사 과정을 중퇴했다고 기재했습니다. 사실은 단순히 대학교 중퇴라고 쓰는 것이 맞는데 그 아래에 단과대학 명칭까지 길게 써서 마치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다 중단한 것처럼 오해를 유도했다는 판단입니다. 비겁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지점이지만 2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론조사 왜곡입니다. 총선 과정에서 장예찬은 한동훈 지도부와 대립하다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결국 낙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문화방송 여론조사를 인용해 카드뉴스를 제작해 올렸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3위였지만 각 후보 지지자들의 당선 가능성 응답 데이터를 가져와 자신이 당선 가능성 1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기 지지자들이 자기를 뽑겠다고 한 걸로 당선 가능성 1위라니 이 정도면 상상력도 능력입니다. 이 데이터는 자신의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한 응답이었습니다. 지지층 결집도가 높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이를 객관적인 당선 가능성으로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다음 총선에 장예찬이 출마하지 못하는 훈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신도 여론을 왜곡해놓고 여론조작의 성징처럼 공격해온 한동훈과 계속 싸울 수 있을까요? 최근 장예찬은 한동훈에게 가발키 논란이니 어깨뽕이니 하면서 정치 생명과 방송 은퇴를 걸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정치 생명 자체를 걸 기회조차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인생을 걸겠다고 했는데 판이 먼저 접혀버렸습니다. 걱정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최근 윤석열 사형 구형 이후 극우 유튜버들의 발언 수위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사형 구형이 나오자 더 이상 윤석열 개인을 위해 싸울 생각이 없다는 뉘앙스의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태세 전환이 분명해졌다는 평가입니다. 국민 저항권을 강조하던 이들은 곧바로 평화 집회,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수위를 낮췄습니다. 때려 부수자는 말 대신 평화 헌법을 앞세운 것입니다. 정광훈 측 역시 국민 저항권을 입에 올리면서도 광화문 집회는 평화 집회이자 예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 이전 한 서울대 교수는 사형을 구형하면 이를 훈장처럼 포장해 윤석열을 순교자로 만들 수 있다며 차라리 무기징역이 낫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극단적 결집은 나타나지 않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모습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서 보수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권위로 누르면 알아서 기는 구조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극우 진영은 그보다 더 겁이 많기 때문에 태세 전환도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역풍을 걱정하며 미리 물러나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세계 정용진 회장은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면서도 입으로는 멸공을 외쳐 시민들의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은 자신의 이중적 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멸공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를 향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국과 자신을 엮지 말라며 관심도 없다고 했고 멸공은 가까이에 있다고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멸공의 대상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멸공의 대상이라는 논리입니다. 내 친중은 착한 친중이고 남의 친중은 나쁜 친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순간 논리는 사라집니다. 착한 패미와 나쁜 패미를 나누던 팬덤 정치와 정확히 같은 수준입니다. 그 와중에 눈에 띄는 터무니없는 오타들은 또 무엇입니까? 이준석이든 정용진이든 공통점은 가정교육의 실패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경남 문화방송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형 구형에 대한 경남 지역 젊은 층의 의견을 묻자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라서 사형까지는 심하다고 생각한다. 상황이 금방 정리됐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금방 정리된 것은 시민들과 민주당 덕분이었고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전혀 고려하지 못한 발언입니다. 이런 인식이 나오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회관계망에서 극우 선동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교 신천지 리박스쿨에 대한 특검 수사가 시급한 것입니다. 정치의 10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